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세금, 위메이드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전반과 2023년도 시장 분위기 흐름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8일, 9일 날 가장 중요한 날이 있죠. 네, 위메이드 3패 결정 시한일과 그 다음에 금투세 부분의 하위에 암호화폐에 있는 법안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같은 공통점이 있는 측면은 국회에서 아무런 법안에 따른 준비적 절차를 여야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득적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자꾸 역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때부터 우리를 자꾸 위한다 해놓고 아무런 무엇과도 바뀐 게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있는 세법 부분도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만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이메이드 사건도 업비트와 이메이드의 싸움만 그냥 부추겼을 뿐이지 실제 잘못한 대상자는 누구라고 했죠? 제가 국회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무엇을 만듭니까? 법을 통과를 해주는 부분이죠. 법이라는 건 가이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모호하니까 지금 소송까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소송에 따른 비용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도 아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고 수혜자는 여전히 정치인들이 들어가져 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믹스 관련된 영상을 올려두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업비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계속 중립적으로 이건 엄연히 국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자,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금융혁신 법안의 통과 여부도 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넘어가는 2023년도에 있는 여러 가지 리플에 있는 소송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가이드라인 법안이 어떤 모델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에 소속이 될 수 있냐 없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나마 주식회사와 코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코인을 발행했던 발행처가 주식회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증권성 여부에서는 자본시장 법률에 조금 더 성향이 짙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업비트와 또 이믹스 관계와에 있는 그 관계를 이걸 이어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건 별개고요. 이거는 국회가 잘못한 거고,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국회한테 항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직결하는 게 맞지, 업비트에서 이렇게 이렇군 저렇군 해봐야 그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 상반기 때 루나 사태 일어났었을 때 뭐라고 했죠? 당연히 그때도 어떻게 보면 임시 간담회를 만들어서 해당 있는 거래소 전문가, 그 다음에 또 학회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금감원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모니터링하고 눈치를 많이 주고 있고, 거래소들은 그렇게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실드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힘이 없고, 거기에 가장 뒤에 숨어져 있는 대장을 조져야죠. 그 조져야 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다시 한번 명확하게 포인트를 찝어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물론 법률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시간의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뭐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중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단 이제 앞으로 내년에 그거 말고도 산 넘어 3인 게 CFTC 이제 위원장, 배너 위원장이 비트코인 상품을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했고, 과거와 좀 상반됐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이드에 있는 강도를 과연 세게 한다라는 것이지 적게 한다라는 것인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정황만 본다라고 하면요. 루나 사태 있었죠. FTX 사태 있었죠. 이것만 보아도 누구나 뭐 고위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어차피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급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목소리를 냈던 단체가 있으니까 유믹스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차용해서 쓰되 거기에서 우리에 맞는 기점에서 좀 더 완화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법률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외쳐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해당에 있는 상태가 그거 그대로 그냥 갖다 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비를 넘겨도 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을 나타내는 MVRV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반감기 주기는 1, 2개월씩 점점 더 길어지고 반감기별 점점 도래시기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변동성이 오는 기대 수익률이 앞으로 더 작아질 것 같다. 왜냐면 솔직히 작은 가격에서 지금에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도 무거워지고 가격도 무거워지는 건 당연하니까 앞으로 더 작아진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이클 저점의 반감기 또는 그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제가 이제 반감기도 이제 전체 채굴 대비 10%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남아져 있는 그 9%에 있는 가치는 더 높은 가치를 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배경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번에 채굴에 있는 형태에서 또 상당수 채굴이 중단되었던 게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더 큰 고통이 내년에 같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텍사스 쪽에서는 이제 주 쪽에서는 오히려 야 우리 쪽이 에너지가 더 싸니까 이쪽으로 빨리 와야 된다라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좀 웃긴 건 야 그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쪽으로 더 땡기려고 하는 그런 반대쪽의 의견들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도 좀 보이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UTXO 비율은 아직이다. 이 UTXO는 손익 비율을 따져보는 뭐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은 대략 5대5 정도가 나와준다고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최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내가 생각보다 80% 90% 정도 이미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못 팔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다린 만큼 수익적 보상 비율이 낮기 때문에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스테이블 총 공급량 ATH 최고점을 이제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인데 뭐 댓글 내용이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자 무담보 알고리즘이 포함된 거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피를 다 했는데 여기에서 또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또 문제를 앞으로 내년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큰 문제로 뭐 발전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뒷 배경은 아무래도 재민이
제네시스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9억을 회수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부분 거래소들이 생각보다 유동성이 약간 좀 매우 부족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이 거래소 안에서도 이 코인이 좀 있어야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어야 호가 부분에 있었을 때도 급등락 폭이 좀 조조해질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원에 따른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래소도 생각보다 여유 자금이 별로 없다. 타격이 크다. 뭐 이런 게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또한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 토큰 기능 검증을 착수했다라고 해서 인프라 굿즈, 원렉 설계, 토큰 발행 청약, 유통,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동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해서 가져갈 계획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자본시장 연구원이 빨리 리포트를 만들어내거나 연구된 자료 보고서를 올려서 대부분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오히려 증권회사가 더 치고 나가고 있고 뭐 그냥 기존에 있었던 뭐 KB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웃깁니다. 상황이 웃겨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국회는 수동적이다 라고 좀 까고 싶고요. 깔 땐 까야죠. 그 다음에 미국의 SEC 리플 판매 투자 계약 주장 입증을 실패했다라는 내용도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왜냐면 자 증권 여부 판단하는 하이위 테스트 부분인데 돈이 투입이 되었을 때 공동의 사업에 쓸 경우 타인의 노력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3자의 이득이 있냐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XRP에 따른 소송 결과 추이도 내년에 있는 전체 가이드라인의 판도를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라. 그 다음에 FTX 전 CEO가 또 청문회 13일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국내 투자자 55%가 위믹스 상패 결정에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한테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설문조사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중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믹스 자체가 과거에 들어온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위믹스만 잘못했다라고 보는 건 맞지가 않겠죠. 주변에 있는 코인들도 분명 비슷하게 법적인 테두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달리하게 좀 튀지 않게 그렇게 좀 했었어야 했는데 유동화 작업이나 이런 거나 그다음에 유통량, 불일치 이런 것도 너무 어설펐죠. 아마추어처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공격의 대상자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나머지 있었던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위믹스만 문제라고 제기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닥사 측에 있는 입장도 금감원장이나 법무부 차에서 계속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네들에 있는 자율적인 근거로 그렇게 했지만 교묘하게 거기서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까지만 해. 그게 간담회 내용에서 끝이었어요. 그 이후에 있는 내용까지 안 나왔던 것 자체가 그 간담회를 왜 했을까요?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 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내용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을 꺼내와야 간담회 또 좀 그래 좀 어떠한 성과가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닥사도 저는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그래서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블랙록 CEO가 블록체인 기술 차세대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구조조정 단계가 이제 심화되는 2023년도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과거처럼에 있는 구조조정을 해봐야 코스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게 너무 마지노선이 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기술의 혁신으로, 기술의 최적화로 돌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채권, 주식 즉시 결제되고 중개자가 없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중간에 있는 중개자도 또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 더 많이 나오겠죠. 더 세이브 더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더 빨리 오는 게 이번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블록체인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속도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낸스 커스터디가 싱가포르에서 전용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기관 고객이라고 했지만 기관들은 좀 큰 기관들은 이쪽에다가 맡기진 않을 것 같고요. 중간이나 하위에 있는 기관들, 좀 소규모 기관들이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0년도 버블 붕괴 직전 긴축 중단에 환호했던 증시를 보게 되면, 자, 중단을 했던, 중단의 의미는 이제 여기에서 동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내려가고 증시는 반등했지만 그 뒤부터는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속도가 안 되니까 같이 내려갔었을 때 지수가 지금 미국 지수와 비트코인에 있는 코인 시장에 있는 지수가 몇 개월 구간대까지는 커플링이 돼서 좀 잘 따라가죠. 대부분 3개월, 그러니까 분기마다에 따른 분위기가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면 좀 잘 따라간다라는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내년에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건 코인 시장도 글쎄요, 이렇게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침체의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은 초과 저축 소진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23년도 하반기면 거의 다 끝나간다 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연말 대기업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뭐 삼성전자 뭐 부사장급은 자리 거의 다 도려냈다라고 하죠. 그만큼 내년 분위기가 안 좋다. 그리고 내년에 회사채 경고음도 대기업 내년 3분기 406조 원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까지만 보면 빅테크 쪽에서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이 좀 심하게 나왔죠. 뭐 대략 한 7만 명 정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쪽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고 유통업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만큼 나올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사업장이나 뭐 전기차 사업장도 착공에 있는 그런 진척률 속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생각보다 지연을 좀 많이 시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사업에 있는 속도를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실업률 추이도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 침체는 다르다. 미국의 화이트 칼라 부는 칼바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랙록이 이런 걸 추진한다는 건 다 전산화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대상자는 계속해서 화이트 칼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는 시장은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는 친구는 못 살아 먹습니다. 그것도 로봇이 대체되는 기술력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니면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 단체에는 내가 소속이 되어져 있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체 이전 하락분보다 침체 진입 후의 하락분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2024년도 때 일시적으로 침체가 좀 세게 나오는 경우에는 가치 코인들 일시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렁이었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냐. 너무 먼 이야기이다 보니까 정확도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도 뭐 비슷하게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WHO 세계 인구 90% 이상 코로나19 면역력을 지녔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가들이 힘들다라고 호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하는 패턴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속된 의미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3월에도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벗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활동 지수가 떨어지니까 활동 반경 부분도 축소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비가 생각보다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건 정부한테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마스크를 벗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근데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은 관광 때문에 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라도 감추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0월달 결정이요. 내년 말까지 유가는 2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에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대표 원자재 중에 하나 유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은 코인과 일부분 이상은 비례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코인 시장과 이것도 별개예요 이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배경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비트코인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 여전히 FTX 사태 이후 3주가 지나고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횡보가 이제 캔들이 이번 주까지 만약에 지나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8일, 9일차이죠. 그럼 8일, 9일이 어떠한 액션이 나와 주었냐. 그리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FOMC 일정.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장 크게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번 주 주말 때에도 여전히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5일선에 결쳐져 있는 5일치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가 상당히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적립으로는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코인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는 계속 외환 가격이 매우 싸졌다라고 해도 그걸 땡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걸 일단 채워 넣는 것보다 다른 쪽에다가 돈을 소비해야 되고 재원을 써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금과 또 어떻게 보면 달러 같은 경우도 부족했던 나라에서 부족했던 건 내가 달라고 해도 못 가지잖아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내가 금을 어떻게 보면 들고서 운송해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면 운송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ETF나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그게 생각보다 꺼름칙하니까 차라리 내 지갑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최적화된 그런 효율적인 자산을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왜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할까요? 왜 이더로 좀 바꿔서 가져가려고 할까요? 그런 것만 보아도 아직까지도 가치성 부분을 보게 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고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저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결제 방식이 채택할 수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